정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아, 가짜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 네. 가짜 유공자의 서울을 가리기 위한 거죠. 예. 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 공정성 시비는 계속 있어 왔어요. 건국 이래 있어 왔던 건데 최근 들어서 그게 좀 심해졌죠. 자, 그래서 국가보훈 이제 부로 승격했죠. 네. 국가보훈부. 네. 이것은 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표명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의 아버지가 네. 김원웅. 포함되어 있고 김원웅. 김원웅의 엄마 아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김원웅 씨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인생의 끝이 저렇게 안 좋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사람은 좀 모순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이 독재 정치의 그 보조 역할을 하던 민정당. 네. 민정당의 공채 직원으로 공채. 예, 공채 직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갑자기 또 민정당을 버리고 무슨 꼬마 민주당 같은 것도 했고 네. 또 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국회 상임위원장도 했어요. 오, 네. 그랬다가 또 갑자기 개혁. 이 진보 정당들에서 인물이 없으니까 정동영한테 제안했다가 정동영이 거절하니까 김원웅을 김원웅한테.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일시적으로 약간 이용한 측면이 있죠. 그때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한번 그 김원웅 씨가 방송에 나와서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떤 게 이 사람의 진실인지 참 의문스러웠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잘 풀렸어요. 뭐 잘 풀렸다는 말이 배가 있지만 광복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광복회 회장이 됐죠. 광복회 회장이 됐는데 이 사람의 아빠 엄마 아버지 엄마가 무슨 임시정부에 재직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족보가 없어요. 엄마건 아빠건. 네. 네. 그래서 이 사람 부모가 과연 이 뭐 상도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뭐 63년 대통령 표창, 표창. 77년 건국포장, 90년 건국훈장 애국장, 게다가 모친은 90년 건국훈장 애족상, 애족장. 애족장.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적 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기록마다 다르고 있어야 할 곳에 없어가지고 네.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대단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국가보훈처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 뒤늦게 착오였다. 서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 하고 그걸 취소했죠. 이 손혜원의 부친 손용우도 마찬가지예요. 광복 후에 조선 공산당에서 이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해가지고 저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봐요. 보훈심사에서 6차례나 탈락을 했는데 탈락했어요. 이 손혜원이 뭐 김정숙의 친구인 척하고 친구 코스프레하고 이러면서 이 발언의 톤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보훈처를 국회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7번째 신청을 해가지고 독립유공자로 선정됐거든요. 이 두 사람 말고도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네. 근데 이번에 보훈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독립운동을 했는지 이 사람이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지 이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사람은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독립운동,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한 사람은 이 이념과 상관없이 네. 국가
이 유공자,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겠다는 그 방침은 참 맞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을 위한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 박헌영이 같은 이 마르크스 레닌 교주주의자 이런 애들이 무슨 독립운동가예요. 바로 오늘날 이 더불어민주당 아이들의 그 내로남불, 위선 이런 것들은 박헌영이의 방식이에요. 이 박헌영이 따로 뭐 얘기하자면 긴데 이 저 좌파 사람들 바보 같은 공부가 짧은 바보 같은 사람들일수록 박헌영을 높이 치는데 그건 독서가 안 돼서 그래요. 최근 자료를 안 읽어서. 이 박헌영이는 완전히 이건 무슨 민족의 독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영달.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지향했던 사람인데 야 이번 보훈부에서는 이런 건 제외하고 비록 그가 사회주의였었다 하더라도 이 민족의 독립을 우선으로 했으면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누굽니까 그 조봉암 선생. 이 조봉암 선생은 문재인 정부도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조봉암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계획인 것 같아요. 조봉암 선생은 누가 뭐래도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였어요. 이랬다가 그렇지만. 건국 후에 이승만 정부 때 그걸 숨겼는지 아니면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승만 정부에서 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이 사법 처리를 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의 공적이 전시되어 있는 그 연변, 그 연길의 그 박물관 그 중에서 네. 그 무장항쟁 기념관에 가보면 이 조봉암 선생님을 상당히 대우를 해요. 상당히 대우해가지고 사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 북에서는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너무 무시하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독립운동가에서 빼버렸어요. 거기를 가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 신규식 선생처럼 임시정부를 창업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지만 그분은 임시정부를 창업하고 나서 임시정부가 부연하니까 이 단식 끝에 자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신규식 선생님은 그 전에 이 선문의 혁명대 또는 그 중국의 사회주의자들과도 잘 협조를 해가지고 공헌한 바가 많아가지고 신규식 선생 같은 분은 그 연변 그 무장항쟁 기념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냐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북에서는 기준이 그래요. 또한 저는 이 보훈부가 좀 공부가 제대로 됐다 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 네. 이번에 또 누가 검토되고 있냐면 동농 김가진. 그렇죠. 동농 김가진 선생이 이제 이 대상자로 다시 이제 잘된 일이다. 다시 오를 것 같아요. 저는 동농 김가진 선생님이 유공자로 인정 못 받고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일본의 자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자귀. 네. 그 일본이 이제 한일 합병하고 네, 이 초반에. 조선 귀족들한테 뭐 백작, 자작, 후작, 남작, 공작 그 자귀를 이제 수여했거든요. 근데 김가진 선생은 이걸 잘 모르고 받았다가 이 3.1운동 그 직전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새롭게 깨달아가지고 이 자기를 취소해버리고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했거든요. 네.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하고 이분의 그 아들, 며느리, 손자, 그다음에 손자의 아들까지가 다 독립운동에 가담했고 특히 이분의 그 김가진 선생의 며느리 정정화 선생은 원래 본명이 정묘인데 임시정부의 안 잘림을 끝까지 책임졌던 이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의 휘호를 무슨 이완영이 썼다는 낭설이 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서예가였던 김가진 선생이 썼던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 침체에 빠져있던 임시정부가 김가진 선생 왜냐
이분이 조선의 고위 관료였었거든요. 이런 분이 망명으로 왔다니까 임시정부가 대사를 나가지고 이분의 환영 행사. 그런데 곧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자 이분의 장례식을 아주 크게 벌였는데 물론 다 이제 외상으로 거가지고 그런 건데 네. 그래도 이 사실 어느 면에서 신용거래 한 거죠. 이념 면에서 김가진 선생과 그리고 조봉암 선생은 네. 서로 이 대조되는 위치에 있지만 이 두 분을 동시에 이 네. 독립유공자로 이 새로 검토하겠다는 네. 이 윤석열 정부 보훈부의 방침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혜원의 부와 그리고 김원웅의 부모 심사도 다시 돼야 되고. 네. 그랬다가 이 김원웅 씨가 광복회 회장이 되던 이건 보이는 게 없는지 아주 그냥 과도하게 이 삥땅을.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이 언행을 벌였는데 이 양반이 광복회를 운영하면서 그 벌인 전횡 네. 삥땅 방금 얘기했는데 네. 삥땅이란 말이 딱 맞죠. 추해요. 너무 추해요. 예. 근데 저는 이분이 이 마음은 말은 이른바 콩밭에 있으면서 그 아닌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우. 그래서 뭐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약초 캐고 무슨 효소하고. 뭐 약초 연구에 이런 거 만들고 그거 할 때부터 이게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들은 약초 연구를 하면 안 나타나야 돼요. 산골에 처박혀 있는데. 근데 뭘 지가 약초 연구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웠는데 그 불명예스럽게 아주 좀 속된 말로 하면 추접스러운 네. 형태를 보이더니 갑자기 암을 얻어가지고 암을 얻은 게 아니고 암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행동을 급변하는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말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급사에 가깝게 작고했어요. 저는 이번 독립유공자의 재검증 네.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